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대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데이터 표 형태로 표현되는 개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강조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표시할지에 대한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KPI라고 하는 지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이 지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많이 드렸고, 피벗 테이블 할 때요. 그리고 동영상에도 분명히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표 형태는 가장 1차원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하기에 앞서서 뭐 시각화라고 좀 부르기도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표나든가 피버팅 되어 있는 크로스 테이블도 분명히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요소로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 데이터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표 정리를 좀 많이 하는 거죠. 정리하거나 이럴 때 표 또는 크로스 테이블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표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제가 테이블을 선택하시면 테이블은 제가 원하는 녀석들에 대한 부분들 그냥 간단하게 나열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 제가 그냥 클릭하시면 그래서 값도 그냥 테이블에 대한 부분은 하나밖에 없고요. 얘네들이 계속 누적해서 쌓이는 거죠. 국가별,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레베뉴 뭐 이렇게 찍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트롤이 쭉 나오고 국가별 6개, 7개죠. 6개의 국가의 US까지 있으니까요.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프로덕트 리스트 쭉 나와야 되고 그 프로덕트 리스트에 대한 부분에서 값들 쭉 나오게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표에 대한 부분은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데이터 양이 많으면 가독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한 크기라든가 뭐 꾸미는 부분은 다 어디 가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서식인 부표시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땀 한 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열머리 글로 가셔서 일단 열머리 글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그 다음에 글꼴 그 다음에 크기에 대한 부분들 저는 간단하게 14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14로 돼 있죠. 여기 좀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려다 보니 메뉴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확장하는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한 땀 한 땀 이걸 다 찾아보셔야 되고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다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좀 크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시각화를 하시려고 하시면 이렇게 서식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배경이라든가 테두리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타일에 대한 부분들 뭐 기본값, 최소값, 대체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신다고 하시면 요즘 꾸미는 거니까요. 꾸미는 거니까. 스타일에서 꾸며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레베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제 값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값에 대한 부분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장 메뉴로서 선택이 되어 있죠. 피벗 테이블을 보시면 피벗 테이블 이런 데서 선택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 메뉴 나오고 또는 여기에서 필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설정할 수 있게끔 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값헤드 설정 뭐 이런 것들로 세분화시킬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파워비아이에서 핸들링해야 될 요소가 너무 많다고요. 일단 시각화에 대한 부분들 있죠. 시각화에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파워 쿼리도 있죠. 그러니까 파워 쿼리는 별도로 좀 메뉴로 뽑긴 했지만 또 데이터 모델링 관련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제한된 한 공간에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다 집어넣기 사실상은 정말로 이것만 하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이 UI를 만든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녹록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짐작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어떤 게 있냐면 표에 대한 부분에서만 보여주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우리 조건부 서식 그러니까 엑셀에 그런 그 잔재들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표를 보시면서 조건부 서식이 필요하거나 조건부 서식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배경색, 글꼴색, 데이터 막대 등 다양한 엑셀에서 쓰여지는 형태의 여러 가지들이 있죠. 아이콘 모양의 분명히 이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웹 URL 부분도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많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지금 현 값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엔 조건부 서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배경색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재 배경색에 대한 부분들 적용에 대한 부분들 색 눈금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서식에 대한 부분들 내용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 자, 근데 분기를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값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분적으로 좀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그라데이션 처리가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하시면 이 각 값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구간값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좀 많게 되면 이렇게 많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눈에 보기에 조금 많이 좀 힘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덕트 컨트리별 이렇게 나와 있는 데이터를 쭉 나열만 한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은 형태에서는 스크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표 형태로 떨궈주는 것은 사실 권장해 드리는 사항이 아니죠. 단순하게 이 녀석은 어떻게 보면 아주 원식인 데이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을 다듬는 것은 피벗된 형태, 행과 열로 이 녀석들을 좀 더 분산시켜서 표현되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을 좀 더 줄이는 방법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가독성을 좋게, 즉 원페이지 좀 더 축약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 형식을, 표 형식을, 테이블 형식을 그대로 뭘로 바꾸냐면 저는 행렬로 바꾸겠습니다. 자, 행렬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을 내는 부분은 훨씬 더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저는 컨트리를 열로 가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을 행으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덕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직관적이고 또 보기에도 좀 더 훨씬 더 편하죠. 스크롤에 대한 부분이 밑으로, 자, 국가명도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훨씬 더,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다음에 행에 대한, 열에 대한, 그 다음에 합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에 대한 합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행에 대한 합계가 완벽하게 피벗 테이블 구조로 만들어진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녀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서식에 대한 부분을 보시려고 하시면 값에 대한 부분에서 조건부 서식 있죠? 조건부 서식으로 집어넣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그럼 여기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국가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별 프로덕에 대한 부분이 프로덕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세그먼트나 좀 더 그러니까 개수가 좀 줄 수 있는 내용들 있죠? 카테고리나 세그먼트로 저는 이 내용을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게 되면 해당되는 내용이 좀 더 줄겠죠? 그래서 좀 더 가독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카테고리별, 그 다음에 7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국가별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KPI 지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KPI는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영업사원들의 매출을 어떤 수치화 시켜서 그 수치를 구간으로 나누는 거죠. 기본적으로 KPI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인자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인디케이터,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영업사원들에 대한 부분 있죠. 영업사원들에 대한 부분에 지표를 만든다. 영업사원에 대한 지표를 만든다라고 하면 KPI 지표는 우리가 이 영업사원에 대한 세일즈에 대한 수치에 대한 부분들을 뭐 A등급, B등급, C로 나눈다라고 하면 전체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이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까지는 C라고 우리가 수치화 시키는 거죠. B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값을 구간값으로 나눠서 그 구간값에 대한 부분들을 특정 어떤 수치화 시키는 게 KPI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KPI를 생성한다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이 대상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할 건지에 대한 값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값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저 바운더리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즉 세일즈 값이냐 아니면 뭐 이익률이냐 이런 것들이 정해졌다라고 하면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 값에 대한 구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3등분을 해서 이 구간 값에 대한 부분을 A, B, C로 나눌 거냐. 이건 A, B, C로 나누든 뭐 점수로 뭐 1점, 2점, 3점으로 나누든 이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측정에 대한 부분에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점수를 매겨서 우리가 간다라고 하면 그건 또 테이블로 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HR에 이제 해당되겠죠. 그래서 뭐 이수 점수라든가 뭐 아니면 업무 수행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인사고과 판단해서 그것을 따로 이제 우리가 그래픽하게 관리하거나 이럴 때는 뭐 별도의 또 모델을 또 만드셔야 되겠죠. 하지만 KPI 관련된 부분을 지금 하신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간값으로 나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만 좀 고려하시면 되냐면 보통 KPI는 절대값을 기준으로 KPI를 만드는 경우하고요. 상대 참조가 있습니다. 상대값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 보험회사에서 영업사원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을 우리가 KPI를 좀 만들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보험회사에 보시면 이렇게 영업사원별 아무개 A, B, C가 있고 이달의 판매왕.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꽃다발 딱 붙여져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게 KPI죠. KPI입니다. 보고 분발해라는 거는데, 자, 이러면 절대적인 값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체 이 매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 점에서 뭐 한 달에 1억 이상 찍기는 힘들다라고 하면 그 최고 레벨의 어떤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7천이다. 한 달에 7천이 넘어가게 되면 그 이상이 되면 이달의 판매량에 갈 수 있는 뭐 여지가 되게 높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고정값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적인 값은 어떤 경우냐면 전체 이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날의 매출에 대해서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이 매출왕이다. 그렇게 되면 7천 이상이 되면 아주 고정적으로 값이 지켜지는 거니까 이거 퍼포먼스 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캐스트 하기도 쉬울 수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영업사원분들은 내가 이번 연도 몇 분기에는 대충 얼마 하겠다 이런 대부분 그동안의 관성도 있고 플랜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가게 되면 완전히 빡신 거죠. 인센티브제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가게 됩니다. 고정값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인센티브에 가는 상대적인 참조값으로 갈 거냐. 자, 이렇게 상대적인 참조값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값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죠. 전체 매출에 대한 부분에서 각각의 이 지표들을 생성해내는 측정값을 만드셔야 돼요. 그 측정값을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 고정값이라고 하면 이 고정값은 바로 그냥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값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보실게요. 측정값에 대한 부분은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른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건 따로 제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데이터의 내용에서 우리가 고정적인 해당되는 이 KPI 지표로 관리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레비뉴에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기본적으로 집어넣을 건데요. 그 조건부 서식에 뭐냐면 아이콘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레비뉴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냈는데 이 레비뉴에 대한 부분들 전체 범위를 저는 스타일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3등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3등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걸 쓰시면 4등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5등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KPI 지표 관리를 할 때 구간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구간값은 3등분, 4등분 아니면 5등분입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만들면 되겠죠. 좀 더 세분하게 만든다, 뭐 10등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각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추가해서 계속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의 구간값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0부터 33% 미만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이 구간값으로. 그 중간 레벨은 지금 보시는 노란색의 삼각형. 그 이상 67%에서부터 100%까지는 파란색의 동그라미, 녹색의 동그라미죠. 자, 이게 만약에 매출이라고 하면 매출이 높은 게 순서로 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불량률, 고객 불만 접수율이라고 하면 이 순서에 대한 부분 반대로 갈 수 있겠죠. 반대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체가 KPI가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그리고 이 아이콘에 이 표현되는 방법은 데이터의 왼쪽.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냥 디폴트 값을 확인하시면 자, 각각의 데이터의 왼쪽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수치가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수치만 보여지는 거 하고요. 수치만 보여지는 거 하고 기본적으로 수치가 안 보여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콘만 보여지는 거하고는 또 틀린 형태잖아요. 그래서 아이콘을 제가 다시 선택을 해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왼쪽으로 되어 있었지만 자, 아이콘만 선택을 하시면 확인을 누르시면 데이터의 내용은 없어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콘의 모습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숫자가 보여졌을 때와 그 다음에 내용이 좀 틀리죠. 보는 느낌이 좀 틀립니다. 전반적으로 이 값이 마이너스가 있을 때와 플러스가 있을 때의 숫자가 표시되는 부분과 아이콘으로 표시될 때 그 느낌이 좀 틀리죠.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유도리 있게 해당되는 부분들을 좀 더 간명하게 직관적으로 나는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이 값들의 계열값들의 파악에 대한 부분들 경향을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이콘만 표시하는 게 맞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그 관리자분들은 현재 이런 부분들과 더 아울러서 숫자까지 같이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좀 맞는 형태죠.
자, 그래서 데이터 표를 통해서 우리가 행렬,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행렬 또는 데이터 표를 통해서 우리가 조건부 서식으로 KPI 아이콘 모양으로 지표를 관리할 수도 있고 조건부 서식으로 엑셀에서 주는 여러 가지 데이터 막대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 색상이라든가 글자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표나 행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이쁘게 좀 꾸밀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요거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엑셀에서 익히 했던 기능이고 엑셀에서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파워 BI 데스크탑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져오고 수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내용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